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유튜버나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아이 말려요, 지지해줘요 편입니다. 네, 오늘도 홍성관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교수님께서 게임 심리 말고 좀 이런 진로 쪽 지도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상담이나 코칭 관련해서 뭐 게임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이제 뭐 대학에 진학하거나 관련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훈련들이나 대화들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초등, 중학교 친구들 장래희망, 꿈에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0위 안에, 5위 안에 뭐 이렇게 계속 들더라고요. 네. 네, 2019년 네. 중학생 장래 희망직업 네. 3위가 크리에이터였고 맞습니다. 작년에는 한 단계 내려갔지만 네. 여전히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는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네, 인기를 끌 수 있으니까. 아이들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크리에이터가 되면 좋아요. 구독자 수가 올라가니까. 네. 두 번째는 수익이 되니까. 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자녀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1 된 남학생의 사연인데 초등, 중학교 때까지는 엄친아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학원도 성실하게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닐래. 부모님 입장에선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예요. 게임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아이인데 뭐 게임 유튜버 또는 뭐 프로게이머 그것도 못하게 하면 유튜버 편집자가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 지금 고민이 상당하신데 이거를 좀 말리자니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지지해 주자니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게임 관련한 개인 방송 진행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게 찾아온 학생들을 만나보면 두 분류로 나눠져요. 두 분류로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혼자만 믿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학생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게임에 대한 아니면 게임 관련한 크리에이터 관련한 욕구가 큰 반면에 기본적인 자기의 학생으로서의 생활이 지나치게 붕괴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욕구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평소에 하던 모습들이 꾸준한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다양한 꿈들이 생기고 있는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역할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게임 관련한 직업이나 진로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잘 다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역할을 잘 해내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진로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동으로 보여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게임에 대한 꿈들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관련한 확인들을 해보면 좋겠지만은 갑자기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게임 외로 기존에 하던 역할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진 않았는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지 재능이 있다고 자기 혼자만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하고 있는 게임에서의 실력이 어떠한지 게임과 관련한 그 재능이 어느 정도의 재능인지를 아실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게 첫 번째 이유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시기예요. 사춘기는. 그러니까 조그만한 재능을 엄청난 재능으로 과해석하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진로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상황일 때는 전문가에게 데려가서 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하여서 네. 우리 자녀가 정말로 프로게이머가 될 만한 소질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게임 관련한 다양한 직업이나 이런 크리에이터가 될 만한 소질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그쪽으로 기회를 주시는 건 참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빨리 포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포기해야지 네. 다른 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주변에 보면은 네네. 게임 관련한 학원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학원에 들어가셔서 한번 컨설팅 혹은 상담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재능이 있으면 그것으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준비 행동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무엇 때문에 게임으로 그렇게 좀 회피하고자 하는가 이런 이유들을 아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자녀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시잖아요. 자녀가 그쪽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지지해주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인가요? 부모님들께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게임과 관련한 직업이 일단 첫 번째 불확실하거든요. 맞습니다. 장래가 네. 불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전문성 아니면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시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하필 게임과 관련한 직업이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호하시는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있죠.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 관련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쪽으로 진로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게 비생산적이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 게임 관련해서 성공한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 게임 회사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요? 대기업 사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요. 와우.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바뀌어진 시대상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고 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옮겨갈 수가 있어요. 시작은 게이머가 되고 싶었고 게임 관련한 방송 방송을 하고 진행자가 싶었지만 되고 싶었지만 하다 보니까 게임은 수학과 물리학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가 이 태도 여부를 보시고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으로 도망가려고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관심과 재능이 있어서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 보면 꼭 프로 게이머가 아니더라도 뭐 게임 개발부터 관련된 게임 관련 직종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안정적이고 오히려 또 자녀 꿈도 이룰 수 있는 좋아하면서 잘하는 걸 좀 찾을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는 보니까 재능도 없는데 그냥 이제 학업 스트레스 또 공부하기 싫고 대학 갈 자신도 없으니까 그냥 유튜버 할래 또는 프로게이머 할래 이제 이런 친구들 딱 봐서 재능이 없을 땐 빨리 포기시키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넌 하지마 재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싸움 나고 갈등 충돌인데 그런 충돌을 좀 최소화하면서 아이를 포기시키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포기를 시킨다라는 것은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모님이 자녀 게임 관련해서 이거는 너 재능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이들은 귀뚱으로도 안 받아들여요. 반발심만 생기죠. 네,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자기보다 게임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와서 너는 게임에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도 부모님이야. 네, 그러면 더더욱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게임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받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교량 역할 자체가 중요한 부모 역할 중에 하나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자녀 관련한 진로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빨리 포기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아닌 거를 오랫동안 잡도록 맞습니다. 하면 안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게 부모님의 정해진 계획이어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맞는 재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은 자녀 스스로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관심사, 재능거리들을 찾도록 계속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게 부모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오시는 부모님들은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말리고 판단하고 얘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조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일단 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는 역할 그런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게임에 대한 관심사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으로 해서 수학에 관심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컴퓨터에 좋겠네요, 관심이 진짜. 생길 수도 있고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더 잘 성공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게임은 일단 뜯어 말려야 되겠다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조금 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여시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더보기 메일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